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대장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가 x-1로 나눠떨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를 x-1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모르는 부분, qx를 포함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항등식 이론의 기반이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0 만들려면 x에다가 좀 2를 대입해서 f2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2를 좀 대입해주면 8에다가 4, 4, 16에다가 10 빼기 1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 결과가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6이니까 14-a는 0 이렇게 처리해서 a값은 1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류의 기본 원리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우변이 긴데요. 관찰을 잘 해야겠군요. 인수 3개를 가지고 2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c 값을 정해달라.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을 쭉 전개해서 풀이하는 것도 좀 불편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x에다가 0을 대입해주고 x에다가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2를 대입해주고 x에다가 그러면 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뭐풀 수도 있는데요. 질문하는 거가 이거는 이제 각각 ABC를 구한다. 가령 이제 이렇게 0을 지금 대입해 준다면 마이너스 6 처리해 가지고 0 되겠고 마지막 거만 좀 낫겠는데요. 0 대입했으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2C 이렇게 처리해서 C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데요. 질문하는 바가 A 더하기 B 더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최고차항 계수 자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와, 이 부분들 그러면 7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뭐 정답 3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거 원래는 이제 인수들을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좀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이제 대입할 때마다 한쪽 항들만 나가지고 각각의 값을 구해갈 때 이게 좀 편리한 건데 질문하는 부분들이 그 최고창의 개수만 질문하는 거니까 이런 좀 특징을 좀 살펴가면 효율적인 풀이를 통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곱값 구해달라. 제곱 더하기 제곱값을 구해달라. 곱셈공식 활용식들이 연습되는지 질문 던지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 형태로 계산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12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xy 이렇게 처리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부분들이 50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로 좀 약분해서 25, 3xy, 10 이렇게 처리해서 xy 값을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3xy가 15니까 xy 값이 그럼 저 5가 되는 건가요? xy 값은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요? 25에서 그러면 이제 뭐 10을 좀 이렇게 빼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답 15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제곱, 세제곱 이 정도라면 뭐 고등학교 과정의 곱셈 공식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분들은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도록 연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 바의 곱을 구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땐 z를 a 플러스 bi 해서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해서 풀어가면 되죠. 3배의 a 플러스 bi 마이너스 2배 켤레복소 해주면 허수 부분에 이렇게 좀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죠. 해서 연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연산할 때 실수 부분 3a 실수 부분 마이너스 2a 이렇게 해서 묶어서 계산하면 되죠. 허수 부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b 플러스 2b i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결과 자체가 2 플러스 25y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실수 부분 a는 실수 부분 2를 처리하면 되겠고 허수 부분 5b가 20이 5이니까 b값은 5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켤레복소수 이렇게 돼서 a-bi 하고 둘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유리화하고 이럴 때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zbar 해주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25 합해서 2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복소수 상등 기반으로 해서 일단 뭐 복소수 Z하고 Z8 좀 대입해서 연산을 조금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a-b, b-c 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또 곱셈 공식과 해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c 할 때 좀 나오는 그 항목이죠. 주어진 식에 전부 이제 2배를 해가지고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에 이렇게 2배 해준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주어진 식은 이제 똑같은 식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a 하나, b 하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짝을 지으면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고, b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또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고, 남는 부분 또 이렇게 마이너스 2c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주어진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풀이가 되겠습니다. 16, 그 다음 9 처리되어 있고, 자, 이게 좀 살짝 골칫거리인데, 사실 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b가 사라지면서 a-c 값은 7입니다 라고 처리가 되겠죠. 그럼 뭐 9가 다르더라도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49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25 더하기 4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60에 7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죠?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37이 되는 건가요? 37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뭐 곱셈 공식, 활용식들 얼마나 좀 연습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키포인트니까 곱셈 공식 연습 충분히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일단 yy 나와 있는 부분들 서로 이제 뭐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처리 시작하면 되는 거죠.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나는 x좌표를 열심히 구하는데 이제 여기다 해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판별식을 좀 해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9 마이너스 2배에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족해주는 가장 큰 정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됐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일단 뭐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만나지 않습니다. 해 없습니다. 만나는 저 좌표를 좀 x좌표를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다면 뭐 2차 방정식 해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이랑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어찌 생각하면 1년에 쭉 그냥 정해진 루트를 좀 따라가는 그런 풀이법이니까요. 확실하게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방식을 인수분해해달라 이런 얘기죠. 문자로 보면 x, y 두 문자가 되어 있고 차수가 똑같죠. 원래는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차수가 같다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x 제곱되어 있고 x 들어가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면 3y 플러스 1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없는 부분들 2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한다면 이제 이거 뭐 상수항 파트인데 상수항 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곱형태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1, 2, 3에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하고 2y 플러스 3 이런 부분들 곱형태로 되어 있겠고, 여기 1, 1 해서 크로스 해가지고 곱하게 해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마이너스 돼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각각 마이너스를 좀 붙여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럼 여기 두 개 항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한 부분이 3y 플러스 1이니까 안쪽에 있는 항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진행되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모양 좀 다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된가요? 뭐 앞쪽 부분들이 뭐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들을 해주니까 B 값 마이너스에다가 C 값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B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됐으니까 플러스 1, C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3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에 맞는 형태를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되셨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 인수분해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없는데, 주어진 식 이제 여러 복잡한 식 형태일 때는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차수가 같다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상수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잘 지켜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m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라는 형태는 좀 식을 좀 살펴봐야 되죠. 식이 좀 많이 길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판별식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 좀 짝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써야 되겠고, 제곱하면 또 2가 제곱돼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m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중근이니까 당연히 는형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식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드디어 m 값에 관계없으니까 m의 항등식, 이런 m에 대한 항등식 이런 관점을 봐야 되겠죠. m제곱에 4m제곱은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과정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에다가 4 했으니까 8a 이렇게 되겠죠. m 들어간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플러스 3 이렇게 쳐서 m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제곱에 4a제곱에다가, 그럼 여기는 뭐 마이너스 b 되는가요? 마이너스 b에서 0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우리가 항등식이니까 각각 00 만들면 되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 되겠고, b 값은 이것을 뭐 제곱해서 a 제곱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64에다가 9 되는데 여기다 곱하기 또 4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16분의 9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값을 또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럼 16분의, 여기는 또 2를 곱하겠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니까 16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마지막 연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첫 번째 문제를 적어가는 형태가 좀 중요한 거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눈 딱 감고 이제 판별식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때 m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정리하라. 문장에 풀이법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관찰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주어져 있고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이런 얘기인데,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3차로 나눴으니까 원래는 2차인 나머지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써가야 되는데, 주어진 부분들 이게 완전 제곱식 나눈 이 부분들에서 이제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이 뒤에 이제 나머지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더 나누기가 되거든요. 근데 뭐 최고차 계수가 a 있으니까 당연히 몫이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거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인다라고 해서 이 식을 이렇게 좀 변형해 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가 3개에서 하나로 확실히 줄었죠. 그 다음에 정보 1을 대입했을 때 이제 14입니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조진식에 1을 좀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제곱이니까 9a,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부분이 1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2 이렇게 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rx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a 값마저 나와 있으니까 2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렇게 좀 결과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r0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x에 좀 0을 대입해 주고 그러니까 2의 4의 8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하는 거죠. 어이구, 이거 갑자기 왜 이상한 숫자를 대입했습니까? 와, 큰일 났습니다. 0을 대입하면 맞고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순간 뭐 이게 숫자 2를 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키포인트 되는 내용.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가 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이용하게 되면 이곳에 이제 이렇게 나누기가 좀 돼가는 거니까 a를 몫으로 하고 나누었다. 그럼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a라는 몫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써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잊지 말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고차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부터 대입해가지고 풀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죠. 일단 주어진 식 유리화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의 모양이 되니까 2분의가 되겠고, 3 플러스 i에 3 마이너스 i, 큰일 나죠. 1 플러스 i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 2가 되겠고, i, 3i, 4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i 형태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x값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역시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하는 거 아니죠. 이때는 이제
관계식을 좀 그럴싸하게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 과정을 거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플러스 5는 0 해서 이렇게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고요? 나누기를 할 거예요.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 3 해서 직접 나누기 들어가는 거죠. 1, 마이너스 2, 5 해서 계수만 써가지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 5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면 1 되겠고, 마이너스 2, 3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5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어진 식을 나누면은 이게 이제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쳐야 되고, 이제 마이너스 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몫을 이게 나누기 한 이 부분까지가 전부 0이 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좀 설명됐나요? 처음부터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관계식을 좀 깔끔하게 해서 2차식을 만들고 0이 되는 식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뭐 차수가 좀 낮을수록 편리하게 좀 하는 건데 최소한 뭐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2차식이 좀 만들어지겠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눗셈 했을 때의 아이디어죠. 하는 이유 중에 한 좀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3차식 fx를 3x-6으로 나눴을 때의 목,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좀 써볼까요? fx를 요건 3의 x- 이렇게 좀 써도 될까요? 일단 qx 플러스 r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어쨌든 뭐 기본 형태로 좀 썼고요. 근데 이런 fx를 이거 식변형을 하는 얘기인가요? 이때 이제 목하고 나머지들을 좀 구해서 또 그걸 또 합한 것을 또 뭐 gx라고 좀 처리되어 있는데 QX를 좀 어떻게 만드는가요? 이렇게 잘 꺼냈습니다. 3 이렇게 좀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9를 좀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의 x-2에다가 9 곱하기 qx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문제에 필요한 이제 9qx 정도로 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9qx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또 만들어야 되죠. 와, 그렇다면 이게 여기다 괄호치고 9qx 빼기 5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좀 식을 좀 더 변해 가겠습니다. 그냥 9qx 쓴 거죠. 빼기 5 더하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묶어 가지고 이제 전개를 좀 하려는 거죠. 3분의 1의 x-2에 9qx-5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 대신 저기 5 남는 부분 또 다시 전개해서 3분의 1의 x-2에 곱하기 5 플러스 r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원래 3분의 5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좀 전개하는 모양으로 해서 써놨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만큼 처리가 되겠고 몫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목과 나머지 합을 좀 gx라고 처리되는데요. 그럼 gx라는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합치게 되면 이제 3분의 1 x-이 부분들인데 똑같은 거에 또 3분의 5 x- 이렇게 처리가 됐고 더하기 r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들이 3분의 6이니까요. 2배 x-2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해서 gx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또 gx-r이네요. 와, 이게 잘 생각해보면 다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r 처리되면 2배 x-2 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러한 식을 무엇으로 나누느냐 x-7로 나눈다는 얘기는 x에다가 7을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7을 좀 이게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7 대입해주니까 5가 되다가 2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계산결과가 나오면 되나요? 해서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 와, 식별형들 화려하게 돼 있죠. 가장 기본적인 모양 형태 되는데 9QX를 만들어가는 과정 좀 그럴싸했나요? 여기서 다시 3을 이렇게 좀 나눠줘서 만들었고 곤데도 9QX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개해서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간 거죠. 식 변형에 가는 이 과정 자체 문제 형태에 맞춰서 변형해 가는 이 과정들 제가 설명한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연습장에다가 메모해 가면서 확실하게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다. 합이 또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될지 구해달라. 그럼 뭐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되면 4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요게 뭐 좀 양수 자체가 좀 나와야 되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도 3대 1 이렇게 되는데 뭐 곱 형태가 중요한 것은 뭐 20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음수도 하나 있고 양수도 있는데 b가 또 3대 1 돼야 된다면 숫자 구성으로는 뭐 3하고
그럼 이제 9 이런 B가 되겠죠. 곱하기 해 주면 27 되겠고. 자 근데 합하면 또 양수가 돼야 되니까 큰 숫자가 좀 양수가 되고 작은 숫자가 음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숫자 전체 고분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값을 좀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M 값을 좀 구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유 숫자가 좀 이렇게 나왔다면 이쪽에 4 그냥 그냥 이렇게 하죠. 뭐 4n 플러스 이 부분들 이거 실제로 이제 합하면 되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이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n 값은 최종적으로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이해되셨나요? 뭐 중요한 거는 뭐 두근의 곱 형태 원래는 뭐 알파 3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뭐 알파를 양수에 뭐 음수를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자 가지고 또 부호를 다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 숫자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3대 1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또 합이 또 양수가 되는 거니까 큰 숫자가 큰 숫자가 양수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뭐 문자의 부호가 어떻다 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태장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가 4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함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fx 그래프가 y는 m하고 만나는 점 개수를 gm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m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이 이게 좀 쪼개져서 2차, 2차 됐으니까 뭐 4개가 된다는 얘기는 2개, 2개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보다 작은 때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부분들은 아주 재미난 게 4를 좀 집어넣었을 때 이거 0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똑같이 2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는 건데 축이 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나는 접이 지금 2하고 4인가요? 그럼 2하고 4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4하고 10인가요? 와 이거 잡고 10인데 이렇게 어쨌든 4를 중심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값이 2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2 되는 부분들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11 때도 2 되는 이런 지점을 좀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3 아래쪽은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4개가 된다는 게 그래프가 좀 아래로 볼록 형태를 좀 그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3 부분 아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또 커야만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좌표 이제 저는 이제 대충 감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값이 2가 되겠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3 됐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로 여기까지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오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겠고 이 4보다 좀 작을 때 그랬고요. 이거는 이렇게 4보다 클 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간격이 그런데 아이고 이거 오른쪽 간격을 더 훨씬 더 넓게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프 모양 뜻 파악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m 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개수가 지금 4개가 되겠고 그것도 아래쪽에 그었을 때는 만나는 개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나 둘셋넷 4개 4개 만나고 여기 만나는 게 없다 이런 뜻 됐습니까? 이게 이제 위로 블록 형태가 되게 되면 언젠가 좀 내려가는 거니까 만나는 게 꼭 나오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이용해 가지고 이 참수 그래프를 계속 쪼개서 그려가는 이 부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발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 뭐 여기 A 값, B 값들 좀 정해 가야 되는데요. 와 그건 이제 이 참수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죠. 꼭지점. 여기 좌표 2하고 4 이렇게 됐으니까 3이죠. 3을 좀 대입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4하고 10 되니까 여기가 7을 대입했을 때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Y 값이 이제 이렇게 꼭지점 Y 좌표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분류점 A 값, B 값을 좀 구해 가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3을 좀 대입한다는 얘기는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고요. 근데 7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7을 대입해주면 3에다가 여긴 또 마이너스 3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9b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9b 플러스 2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b는 5 되니까 9분의 5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까? 해서 결과들을 좀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값이 그렇게 쏙 내키는 건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좀 구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GA라는 것은 G5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5를 좀 이렇게 좀 긋게 되게 되면 2일 때부터 처리 들어가니까 5일 때는 당연히 만나는 개수가 2개가 되겠고 그럼 또 이것도 9비네요 9비 근데 값이 이제 9분의 5였는데 9비를 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다시 5 되는 거니까 똑같이 2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G-3을 이렇게 건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이 저기 만나는 점이니까 꼭지점에 해당하니까 또 2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G2 이렇게 되어 있는 G2는 여기 만나는 지점까지 해서 결과점 3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빼기가 됐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5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이해되셨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일단 뭐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문제의 뜻에 맞춰서 아래로 볼록 형태로 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위로 볼록 형태로 그렸다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3 아래로도 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보다 작을 때도 뭐 만나는 근계수가 이렇게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 이제 나 부분에 이제 돼 있으니까 이런 해석을 통해서 아래로 볼록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꼭지점 자체가 또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 부분에 있는 수치하고 요 수치를 좀 이용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A값, B값, 즉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한 문자도 또 허투루 사용하는 거 없이,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어야 될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할 준비 되어 있죠? 연습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와, 이것도 좀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3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x 이렇게 좀 치환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받아 이런 얘기인가요? 3x 세제곱 되겠고, 그럼 여기는 x-2의 세제곱 되겠고, 여기는 6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좀 처리. 전개해서 좀씩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3x 세제곱 되겠고, 여기는 x 세제곱에다가 빼기 3, 2, 6x 제곱에다가 3, 4, 12x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근데 이제 뒷부분들이 이거 소거되는데요. 6x 6x 제곱 마이너스 12x 이거 완전 땡큐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4x 세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뒤에 나누기 하는 이게 연결생 눈치챘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부분들은 9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나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4에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4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거로 나눠가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들 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4 곱하기 2023, 2024 되겠고, 여기는 뭐 그대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9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는 거, 그 이제 나누기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q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부분들은 뭐 공통 부분이 처리된 거니까 요 부분들 91을 나왔을 때는 몫을 좀 써가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2024를 92qx다 뭐 그냥 q라고 보면 될까요? qx 이렇게 쓸까요?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4, 2, 8에 4, 3, 12 q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2024를 2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x 쓰고 이제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이때는 중간에 치환 때문에 x를 썼는데 그냥 q 해서 q 값을 좀 구해간다 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연산해가면 되겠습니다. 9, 2, 9, 18, 3, 9, 27이니까 안 되고 2, 8이 되는 건가요? 3, 8이 24, 그 다음에 2, 8이 16에 18 이렇게 쳐야되면 되겠죠? 그러면 4 내려오고 여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6에다가 여기 8이죠. 아유,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또 100이 되는 건가요? 뭐 하나가 좀 내려가서 그럼 뭐 그냥 8이 되겠는데요? 그럼 8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88? 이게 숫자가 88이었나요? 88. 그렇군요. 정답 5번이 돼가는 그렇네요. 주어진 부분 아주 숫자가 좀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들 이게 뭐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도와준 거죠. 도와주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이런 숫자 부분들을 치환해서 수식 형태로 좀 가면 되겠지. 숫자를 뭐 우리가 2023을 뭐 세제곱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이렇게 특징을 좀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 이거가 나오는 순간 뒤에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 한번 좀 잘 살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셨나요? 역시 좀 당황시켜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도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3보다 작은 x값의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42가 되도록 모든 실수 x값을 좀 열심히 구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차함수가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좀 있죠.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어나니까 이제 3t 이렇게 돼서 문자가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3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3K가 뭐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이 이쪽에 있을 때 또 이쪽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라면 K 값이 뭐 1보다 큰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프 이만큼 써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죠. 3을 좀 집어넣어야 되죠. 주어진 식에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8K가 되는 거예요. 와. 18K 이렇게 처리되고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40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12에다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에다가 54가 되는 거예요. 18K가 이렇게 처리돼서 K 값은 그럼 38, 24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쭉 해서 K 값이 그럼 이제 K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범위라면 최소 값은 이제 꼭지점을 좀 대입해 주는 거죠. 꼭지점 대입할 때는 이게 이제 1차만 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8 그러면 이걸 또 2로 나누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9K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이제 가운데만 대입해 결과에다가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또 마이너스 40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K제곱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45에 59, 4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K값을 구하게 되면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오는데 1보다 작은 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K값은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온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왔는데 그 값을 좀 합하라 이런 얘기.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루트 5에서 좀 나온 결과니까 이때 mn이란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결과는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 뭐 당연히 공부를 좀 잘 열심히 해둬야 될 건데 항상 이제 대칭축에 이렇게 문자가 나오게 되면 약간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이렇게 크다 작다 해서 두 개 정도로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좀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극복해 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대칭축에 문자 있다, 범위 나눠서 풀이한다. 이런 마인드 꼭 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6번 살펴봅니다. fx가 0을 중심으로 또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gx라는 것을 fx 가지고 다시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와. 주어진 범위에서 gx가 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fx 결과를 가지고 다시 gx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fx에 대한 정보를 좀 충분히 좀 잘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 그려가 볼까요?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인수분해해서 x축을 만나는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럼 뭐 대략적인 그래프를 살펴보면 되겠죠. 축을 좀 이렇게 잡았을 때 y 절편 자체는 5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꼭지점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9에다가 18 마이너스 9에다가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정도에서 마이너스 4 정도에서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좀 이렇게 쭉 그려가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그려가는 내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런 거 이용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뭐 여기 이제 5까지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 그래프는 대칭축이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꼭지점 좌표 1이고 1을 좀 대입해주면 6에 4 정도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는 그래프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뭐 4, 1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가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다 써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x 범위가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5 이곳에서부터 그래프 좀 이렇게 거쳐서 쭉 가서 어디까지? 1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이렇게 좀 써먹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fx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최소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최대는 이때 이제 5까지 이렇게 돼서 결과를 좀 얻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문제 좀 해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되셨나요? 일단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뭐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착 열심히 그리고 제한 변형을 다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그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gx라는 함수라는 거는요 이런 f를 가지고 그냥 f 제곱 빼기 2f 이렇게 됐으니까 f 범위 이렇게 나온 이 상태에서 이 또 새로운 이렇게 이 참수를 보겠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죠. 그럼 또 요 f에 대한 이런 이제 f라는 걸 좀 약간 치환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1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좀 더 멀리 떨어지죠.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도 이런 이차함수에서 이만큼 좀 쓰겠다 이런 뜻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좀 대입해주면 여기가 이제 16에다가 8, 16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4가 되겠고, 주어진 시간 뭐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24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gx는 언제 최대가 되냐 물어본 거죠. 최대값은 뭐 g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 뭐 24 구했으니까 24점 처리하면 되겠고, 언제입니까? 물어봤는데, 언제긴요? 이렇게 fx 자체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처리되는데, fx 마이너스 4는 다시 위 그래프로 가서 보면 마이너스 4가 나왔을 때 이제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x 값으로 봤을 때는 얼마?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이제 마이너스 3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두 개를 그러면 더하게 해주면 정답 2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두 함수 사이 관계 이런 부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옳고 함정처럼 또 신경 써야 될 때 막혔네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 여기 또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해서 또 답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fx가 마이너스 4일 때인 거고, 그걸 또 하려면 이제 원래 함수로 가서 또 이렇게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부분 또 찾는 것까지 꼼꼼하게 처리해야 돼. 문제의 뜻을 좀 완벽하게 좀 잘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연습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해둬야 되겠고, 그때 이제 재현 변형에서 fx 나온 결과 이런 f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새로운 이차함 함수를 만든다. 이렇게 이런 뭐 절차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해가면서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x는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f 알파 제곱이요? 오,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럼 뭐 주어진 알파라는 것은 뭐요 2차 방정식이 나온 거니까 2차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요 부분들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고쳐서 좀 생각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도 또 똑같은 모양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f-x-1은 마이너스 4x 이런 형태를 만족해주는 근이 뭐 알파 베타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가로 안쪽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x라는 것은 그럼 또 뭔가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쓰면 ft는 마이너스 4의 부로 바뀌니까 4의 t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을 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쉽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fx라는 것은 이건 이제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근 자체가 이제 알파 베타 이런 모양이니까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맨 처음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이용해서 써가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뒤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대입했을 때 이 부분 있으니까 4에 4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최종 우리가 풀어가는 fx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최고차가 이제 계속 1 맞추는 것 같이 잘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p, q가 다 똑같이 5가 되는 거죠. 5 이렇게 처리됐을 때 주어진 값을 구하라. 그러면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대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처리.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주어진 식에다 완전히 다 대입해 가지고 처리해서 연립해서 뭐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 해석해서 좀 풀어가는데 좀 집중해서 좀 잘 이해해 가지고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입해 가는 풀이가 좀 연산이 많이 길어지는 거니까, 이거 뭐 잘 안 되면 연산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조금 어렵더라도 중간에 뭐 치환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한번 좀 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오른쪽이 2차식이 됐다는 얘기는 제곱해서 2차가 됐으니까 px는 1차식이 되겠죠. px는 문자 a를 쓰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 mx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에서 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m제곱 x제곱 그다음에 2m에다가 n 플러스 1 x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좀 계산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x제곱에다가 좀 더하게 해주면 아이고, 뭐 굳이 뭐 괄호까지 칠 필요가 없군요. 문자가 똑같은 거니까. 이 a 3a를 좀 더하게 해서 4ax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m제곱이 일단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m값이 뭐 1일 때랑 m값이 마이너스일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m값이 1이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조진 부분에 2 이게 좀 m이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의 n 플러스 1 부분들이 4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였네요. 그럼 n 플러스 1 제곱이니까요. 4a 제곱 이쪽 관계식에서 4a 제곱은 3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a 제곱은 그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4 이렇게 돼서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지금 2에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그럼 좀 뭐 px 아식을 쓰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x 이렇게 처리가 된 거겠고 여기가 2가 들어가서 뭐 4가 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가 좀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항시켜서 플러스 5거나 px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이거나 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여기 맞게 처리된 건가요? 4에다 2항시켜서 3 되겠죠. 3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되겠죠? n 값이 그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부분들이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또 4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n 플러스 1은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뒤쪽에 가서 또 처리할 때는 어차피 제곱이니까요. 똑같은 식이 되는데요. 4a 제곱은 이퀄 3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 그러면 또 a 제곱은 또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온 것을 여기다 좀 대입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럼 또 px를 마이너스 x 처리가 됐고 마이너스 5거나 px가 그러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형태에서 답이 뭐 4종류가 나오는데요. 4종류가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P0의 모든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아이고 P0 구하면 상성만 열심히 구하면 되잖아요. 이런 미리 볼 걸 그랬네요.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 뭐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었죠. 그럼 이제 전체 4개의 합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답 2개 구하거든요. 최고차가 1이네. 그러면 n값 1일 때만 좀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가면서 꼼꼼하게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습게 보고 까불면 틀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잘 살펴야 될 내용 연습장에 메모해 가면서 풀이 잘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 알파 베타 주어져 있고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근원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더하기 B값 구해달라. 2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 열심히 연습하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식에서 두 군의 합해주면 A 그 다음에 두 군의 곱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정식은 방금 열심히 구한 이런 것들 이제 근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합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이 둘의 이제 a하고 마이너스 6을 좀 더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의 결과가 마이너스 b 되겠고 곱을 알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a 더하기 b는 6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답 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둘 또 열심히 또 곱하기 주면 마이너스 12에서 뭐 a 값도 구하고 b 값도 뭐 절차를 거쳐서 풀어갈 수 있는데 곧바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곧바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 땡큐인데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퇴전고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열심히 곱하기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12i 자연수에 대해서 또 최대값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요. 이 알파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3 루트 3 제곱하니까 3이고 i 제곱해서 줘야 되니까 3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약분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행히 뭐죠? 베타가 된다 이런 사실들.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이 이 문제에 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m제곱, 베타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베타 자체를 우리가 알파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알파 m제곱, 알파의 이 m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이 n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n제곱. 여기 자리에는 이제 알파 제곱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이제 알파의 m 더하기 2n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특징이 좀 쉬운 것만은 좀 아니죠. 어떻게 좀 잘 되겠습니까? 좀 주어진 식 근데 특징을 좀 살펴가야 되는데 이 알파 여기 주어졌으니까 2알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한 것은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i 요 부분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 제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 알파 더하기 3에다가 빼기 1 이항시켜서 플러스 4는 이렇게 관계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4가 좀 약분되겠고 이때 센스 있게 더하기 1은 이렇게 루트 3 알파를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제곱하겠습니다. 요 부분 좀 이항시킨 거죠.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알파 4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여기가 좀 3알파 제곱 또 다시 제곱한 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다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기 하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알파 6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12제곱이 1 드는 특징 드디어 이제 관계식이 됐군요. 와. 그냥 복소수를 가지고 뭐 제곱 세제곱해서 언제 규칙 찾을까 하지만 뭐 12제곱까지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수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이런 걸 좀 살펴봤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잘 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m 더하기 2n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1이 된다는 얘기겠죠. 나중에 이제 곱이 1 되는 거 찾아가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번마다 규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24, 36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각각 숫자들이 12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꽉꽉 채워서 12, 12 이렇게 됐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36 이렇게 됐을 텐데 최대값이 그래서 이제 얼마다? 3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답은 뭐 규칙을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알파 제곱이 베타라는 부분들 제곱을 통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식이 이제 이런 특징이라는 걸 했고 그렇다면 이제 순수하게 한 문자에 대한 규칙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알파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알파에 대한 규칙할 때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때 이제 루트 3을 딱 없애면서 루트 3 부분들 이항시켜 놓고 또 다시 제곱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린 부분들 좀 참고해 가지고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 태정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쪽에도 2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 형태들 등장해서 조금 문제 까탈스러운 문제 유형도 좀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